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가 좋았죠. 1.35%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8,300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4,0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장 끝날 때까지 이 빨간색 외국인, 파란색 기관 계속 매수를 했고요. 반대로 개인은 1조 2천억 원가량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하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화이자 효과와 외국인 기관의 강력 매수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2020년 영고점을 돌파했죠.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락했다가 반등하고 최근 박스권 흐름이 나타났다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단기 상승이 살아있는 흐름이고요. 거래가 늘면서 돌파를 했고 흐국인 기관 수급이 세게 들어오고 있고 화이자 효과로 경기 민감주 상승하는 흐름. 일단 코스피가 우상향하는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급등하는 종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일선을 이탈했고 11선 근처에서 그나마 아랫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빠르게 하락이 나왔죠. 1.5%가량 하락이 나왔다가 낙폭을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11선 근처에서 아랫꼬리를 달았고 11선과 21선에서 바닥이 만들어지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거기서 바닥이 만들어지는지 내일 다시 확인해야 되겠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 1% 이상 급락이 나왔지만 화이자 관련주는 어제 이어서 오늘 장 초반 코스닥 급락과 상관없이 급등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을 반납한 종목들도 나타났지만 아침장, 오전장 이들 종목들 굉장히 강했고 오후장엔 또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형주에서도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난 종목이 있는데 나중에 코스닥 종목들, 개별 종목들 먼저 보고 그 다음 대형주 잠깐 보겠습니다. 화이자 관련주 대장이죠. KPX 생명과학이 연속 상한가를 갔고요. 어제 거래 정지 예고가 나왔지만 오늘 아침에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고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분봉으로 보면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렇게 쭉 빠지는 흐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게 아랫꼬리 달면서 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국 다시 상한가로 들어가고 마지막 풀렸던 게 2시 10분경에 풀렸었지만 그 뒤로는 또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내일 이제 거래 정지가 됩니다. 여기 신고가 돌파하는 상한가가 연속 3방 나왔고요. 그래서 엄청난 급등 조정, 급등 슈팅으로 이어지고 있고 내일 거래 정지 되는 사이에 다른 종목들도 내일 잠깐 움직이겠죠. KPX 홀딩스 같은 경우 2연속 상한가를 갔는데 KPX 생명과학 대장이 내일 거래 정지되는 사이에 내일 한번 반짝 움직였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로는 빠지지 않을까. 좀 단기 고점이 내일 정도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이고요. 우리 바이오는 오늘 단기 고점이 만들어졌죠. 장 초반에 빠르게 상승해서 보합권 출발해서 25%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보합에서 마이너스 4%대 빠졌다가 바로 땡기면서 첫 5분봉 아랫꼬리 긴 양봉을 만들면서 25%까지 거의 쉬지 않고 올라갔는데 그 뒤로는 계속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 있었고 한 이쯤에서 아마 그게 나왔을 거예요. 화이자 CEO가 백신 발표하는 날 주식을 매도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게 좀 하나의 차익 매물 출회의 빌미가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급등하고 박스 만들고 급등해서 3연속 단기 3거래일 동안 약 100% 3연속 급등하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타이밍이었고 제일 약품은 아예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마이너스 출발해서 한 차례 급등하고 결국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시가도 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출발해서
저가까지가 시초가 이후에 추가 5% 하락, 전일 대비 11% 하락했다가 저점 대비로는 25%가량 상승했는데 다시 고점 대비로 거의 한 30% 가까이 고점 대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서 명확한 단기 고점의 흐름이 만들어졌죠. 제일파마홀딩스도 같이 빠졌고요. 원풍물산은 어제 반짝하고 오늘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콜드체인 관련주도 대부분 아침에 급등했다가 차익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종목이 있죠. 투비소프트가 새롭게 상한가를 갖고 SCD도 새롭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 대장은 대한과학이었는데 상 갔다가 풀리면서 단기 고점의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시외에서 8% 급락이 나왔는데 한 3시 전후, 3시쯤 전에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화이자가 2021년 코로나 백신 분말 형태 출시 예정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성공시 보통 냉장 환경으로 유통 가능할 전망이다.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을 분말 형태로 출시할 예정이다. 근데 2021년이고요. 가루 형태로 제조될 경우 저온 보관 및 유통에 따른 제약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네. 섭씨 영하 70도에 보관해야 하는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루 형태의 제조인데요. 그래서 그것 관련주들이 장후반에 급등을 했고 대한과학은 반대로 반락을 했습니다. 대한과학도 급등 조정 급등해서 상승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에서 상한가 갔다가 풀리면서 꽤 강하게 빠졌어요. 여기서 상한가 갔다가 풀리면서 꽤 강하게 빠졌는데 시가 부근에서 다시 들어올리면서 상을 찍었는데 상을 말지 못하고 결국 동시호가에 빠지고 시간 외에서 8.3% 하락을 하면서 단기 고점이 형태가 됐다고 봐야 되겠고, 지난번에는 3거래일 조정 나왔다가 하루 급등하고 횡보했다가 다시 올랐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조정이 나올지 일단은 단기 고점 형태가 됐는데, 내일 뭐 급락했다가 저점 대비로는 또 급반등이 나왔다가 지난번 급등했다 빠졌을 때도 다음날 급락하고 저점 대비로는 또 급반등 장중 반등 한번 나왔다가 다시 또 빠졌는데 그렇게 될지 내일 흐름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일신 바이오는 사상 최고가 자리를 터치하고 거의 터치했죠. 1,300원인데 1,250원을 찍고 쭉 밀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 형태가 이것도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동아스시 홀딩스도 마찬가지 윗꼬리, 녹십자 랩셀도 윗꼬리 길게 달았고요. 태경케미칼에도 윗꼬리 길게 달고 음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대부분 오늘 단기 고점 형태가 나왔는데, 새롭게 올라간 투비소프트는 여기서 이평이 수렴이 된 상태에서 전고점과 481선을 돌파하면서 바닥권 단기 돌파 상한가가 나와서 흐름은 괜찮게 마무리가 됐는데, 후발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올랐을 때 추격 매수하면 리스크가 크겠죠. 내일 흐름 확인해야 되겠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19년도 지식서비스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국책 과제에서 인공지능 기반 의약품 콜드체인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SCD는 냉장고용 냉매 밸브 점유율이 세계 1위로 알려진 점. 그러면서 얘도 비교적 바닥권에서 단기 돌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한국 유니온제약이 오후장에 갑자기 세게 올랐는데 왜 오르나 이유는 모르고 검색기에 떠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시간에서 한국 유니온제약이 정규장 21% 올라가고 시간에서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 BC월드제약이 정규장에서 6% 올랐는데 시간에서 상한가를 갖고, 영진약품 시간에 8%, 삼진제약 시간에 7%, 그리고 동국제약이 정규장에 5% 오르고 시간 외에서 3%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장으로 보나 시간 외로 보나 한국 유니온제약이 대장인데,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어디서 출발할지 봐야 되겠지만 시초가가 뭐 요 전후에서 플러스 7%에서 플러스 한 13%, 그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고요. 약 10% 올라서 출발하면 전고점에 이제 가까워져서 전고점 부근에서 출발해서 시초가의 위치에 따라서 윗꼬리를 만들고 윗꼬리 시초가 위치에 따라서 윗꼬리의 길이가 좀 정해져서 이 자리가 사상 최고가 자리예요. 기존 사상 최고가가 25,361원 수정주가 기준. 그리고 이번에 25,350원을 10월 달에 찍고 내려왔죠. 근데 눌림폭이 깊었어요. 이 눌림폭이 굉장히 깊었고, 그래서 한 번에 고점을 벗기기는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내일 이 전고점이자 사상 최고가 자리 부근에서 추격 매수 리스크가 크고, 시초가가 좀 많이 뜨겠죠. 근데 시초가가 떠서 뭐 시초가 대비 살짝 눌렸다가 다시 바로 시초가를 회복하면은 고점 테스트 한번 하러 갈 수 있고, 아니면 시초가 떠서 바로 고점 부근 갔다가 윗꼬리 만들고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전고점에서 추격 매수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봐야 되겠고, 대장이 그런 상태고, BC월드 제약도 이번에 보시면 직전에 상승했던 거 100% 반납을 했습니다. 눌림목이 크죠. 그래서 역시나 아침에 내일 떴다가 시초가 대비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결국 또 윗꼬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화이자 이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같이 관심 종목에 넣고 장중 조정이나 아니면 일봉상 조정 보면서 기회가 나오면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 주사기 관련주 라파스 어제 상한가 갔다가 윗꼬리 만들었는데 오늘도 아침에 10% 가까이 상승했다 빠졌고,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 이평 수렴에서 박스 돌파기 때문에 박스 돌파 첫 양봉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에 보합 출발해서 16%까지 한 방에 16%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을 일단 만들었고, 요 박스 상단 저항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3일선이나 5일선 박스 상단 저항 자리에서 지지 보면서 단타 기회를 엿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노테라피도 역시나 전고점 확실히 베끼지 못하고 음봉이 나왔습니다. 신신제약이 파스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파스로 유명한데 근데 마이크로 니들도 관련이 있거든요. 11월 2일에 나왔던 기사 보면은 마이크로 니들 지금 마이크로 니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신신제약은 마이크로 니들 관련주이면서 세종시 국회 이전 관련주입니다. 두 가지 테마에 다 걸쳐져 있어서 오늘 세종시 테마 관련주들 상승이 세게 나왔죠. 유라테크가 22% 상승하면서 뭐 상한가는 못 갔어요. 박스를 돌파하는 강한 상승, 박스권 흐름, 박스 돌파하는 장대 양봉, 거래량도 급증하면서 거래대금 1,800억 신고 거래량 터뜨렸죠. 신신제약, 유라테크, 대주산업, 프롬파스트가 세종시 국회 이전 관련주로 급등을 했고요. 최근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또 이낙연 대표의 세종시 추진 발언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잠깐 대주산업이 유라테크보다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 유라테크가 지난 7월 달 강한 흐름이 박스 돌파하면서 오늘 다시 대주산업에게 선도주 자리를 뺏어 오면서 거래량 터트린 장대 양봉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고, 앞으로 이 세종시 국회 이전 이슈는 계속 나올 거고, 결국 국회 이전 할 때까지 뉴스가 나오면서 대선 후보 주자들 또 정책으로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눌림목마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후발주였던 프롬파스트 월요일날 세게 움직였는데 지금 전고점에서 부딪힌 모습이고, 전고점 매물 소화 확인해야 되겠죠. 어제 AB프로바이오가 굉장히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고, 제가 설명을 어제 드릴 때 바닥권 수렴해서 장대 양봉 첫 상한가죠. 바닥권 수렴 첫 상한가에 돌파 나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첫 상한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포합 출발해서 25%까지 아침에 한 방에 음봉 없이 25%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결국 빠지긴 했지만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월봉 62평 근처까지 갔다가 빠졌습니다. 주봉이 242평. 네. 그래서 수렴되고 급등하고 이렇게 상승했다 조정이 나온 거예요. 조정 거쳤다가 또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조정, 수렴 급등의 첫 조정 눌림목 기회에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엔드텍은 그저께 21선 돌파 양봉 나오고 어제 급등이 이어졌다가 오늘 음봉 조정이 나왔고요. 21선 돌파 급등이 나왔고 조정 거치고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나 재료 측면에서나 살아있죠. 어제 급등했는데 음봉 떨어진 항공주, 여행주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특히 TA 항공이 대장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 갔다가 풀렸는데 결국 장 막판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어쨌든 바닥권 상한가가 됐어요. 상장 이후에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는 박스권 흐름을 이렇게 만들고 박스 돌파 상한가가 나왔고, 거래량이 거의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에 근접하는, 최근 한 1년 사이에는 최대 거래량이고요. 1년 신고 거래량이고 사상 최대 거래량은 약간 못 미칠 수준인데 박스 돌파 상한가가 나왔고, 앞으로 바닥권 상한가인데 수렴 상한가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바닥권 상한가 나와서 조정 이후에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장기 하락 이후에 바닥은 만들었다 정도 볼 수 있겠고요. 항공주에서는 TA 항공이 대장으로 올라갔고, 여행주에서는 노랑풍선이 대장으로 볼 수 있는데, 어제 음봉 몸통 위에서 종가가 형성되진 않았고, 종가 기준으로는 당연히 올라갔고 장중 고점 기준으로도 일단 벗기는 모습까지는 나왔는데요. 거래가 이제 늘었죠. 이때 장대 양봉 세워놓고 빠졌다가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단식 상승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을 거칠 때 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 연말 출시한다, 이렇게 서정진 회장이 얘기를 했죠. 연말 코로나19 소멸시킬 치료제 선보일 것, 오늘 오전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가 같이 있어야 한다. 근데 지금 셀트리온이 가장 빠른 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빠른 거죠. 녹십자 다음인가요? 아무튼 영향력이 큰 셀트리온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셀트리온이 이렇게 뉴스가 나와도 반응을 잘 안 했었죠. 근데 오늘은 반응이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정화금이 더 세게 올라갔어요. 대정화금이 셀트리온의 원료의약품을 공급했던 회사라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대정화금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분봉이 강하게 올려놓고 빠졌는데 저점을 계속 조금씩 높였죠. 저점을 계속 조금씩 높이면서 강하네 결국 막판에 상한가 들어갔는데 시간에서는 1% 빠졌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마지막에 단타를 해서 괜찮게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일단은 다 상한가에 다 팔았습니다만, 지금 흐름으로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윗단을 최고가를 갱신하지 못하려도 그 근처까지는 한번 터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자리 사상 최고가인데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반응을 세게 했고요. 거래량 보시면 지난번 9월 달에 마지막 강한 양봉 나왔을 때보다 거래가 늘면서 61선, 121선 올라타는 양봉이 나왔고, 더 세게 움직인 것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이 빠질 때 셀트리온보다 덜 빠지고 이 돌파 장대 양봉의 중심에서 이중바닥 형태 만들고 21선 위에서 강하게 들어 올리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본다면은 여기 저항에서 이제 매물 소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거래량 직전 거래량은 넘어섰고, 눌림이 나오면 이 상단을 보러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눌림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물소 상승, 매물소와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는 공략을 해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시 상승이 시작되는 흐름이죠.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죠. 아침 일찍 나온 뉴스. 윤석열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이낙연과 이재명을 제치고 이낙연 22%, 이재명 18%, 윤석열이 24.7%. 이 뉴스가 오늘 아침 일찍 나왔고요. 장 시작 전에 여기는 뭐 5시에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아침 일찍 나왔고,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가장 강하게 끝난 종목이 덕성이었고, 최근 일봉 움직임도 강한 상승, 조정,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형태다 어제 강조를 드렸었는데, 오늘 아침 시초가가 한 5%, 7%만 떴어도 시초가부터 잡으려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초가가 조금씩 올라가더니 결국 16%나 떴어요. 시초가가 너무 많이 떴고 관망을 했는데 빠지더니 10분 이후에 시가 회복하면서 급등 조정 상한가를 마감하는 모습까지 있었는데, 말아 올리는 모습까지 있었는데 풀렸죠. 그래서 이거 단타를 하고 상한가에 들어가서 보고 있었는데 상한가 잔량이 늘질 않더라고요. 늘지 않고 좀 작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다가 점점 줄고 한 50만 주 수준에서 유지가 되다가 40만 주, 30만 주 줄면서 팔고 나왔는데 결국 급락했다가 막판에 다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오후장에는 다시 공략을 못했고 오전장에 공략하고 상한가 보다가 흐름이 약해서 팔고 나왔는데 시초가를 깼다가 회복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뉴스가 장중에 나왔죠. 검찰이 윤석열 부인 회사 관세자료 확보, 이런 뉴스도 나오면서 빠지는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네. 근데 상승 조정 상승으로 결국에는 그 매물을 받아내고 상한가에 들어섰고요. 결국 윤석열 이 인기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거래가 늘면서 박스 돌파하고 강하게 올라왔고 중간에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 자리를 보러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덕성우 우선주 시총 작은 덕성우가 먼저 상한가에 들어간 상태에서 덕성이 상한가 들어갔고, 서영 같은 주식도 18.8% 상승을 했고요. 진도가 20% 상승하는 모습 나왔고요. 서현 탑메탈은 요 구간에서는 세게 더 선도조 형태로 요 구간에서 세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윗꼬리 달면서 시가 바로 아래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덕성 우선주가 대장이고 서현 탑메탈은 조금 밀렸는데 같이 움직이겠죠. 결과적으로 같이 움직일 텐데, 그래서 덕성우와 기타 진도 서현 탑메탈, 제1 테크노스 이런 종목들 러셀 1등주와 2등, 3등주, 1등주와 후발주 이렇게 나눠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 국회의정 관련주 아까 설명드렸고, 오늘 카카오뱅크 상장 착수한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어제 저녁에 10일 저녁에 다수의 증권사에 코스피 입성을 위한 입찰 제안 요청서를 보냈다. 그럼 입찰 제안 요청서를 보내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 어떤 회사가 선정이 됐다, 이런 뉴스가 또 조만간 나올 텐데요. 오늘 예스24 좀 움직였죠. 전저점이자 장대 양봉, 상한가 양봉 중심 부근에서 전저점이자 중심 부근에서 이중바닥 형태 만들고 21선 올라타고 지지 나오고 오늘 뉴스 나오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 있었고요. 전고점 근접했고 매물 서하면서 결국 이 윗단 쌍봉 형태 만들었던 자리 17,000원, 18,000원 자리인데 그 자리를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뒤따라 움직이는 한세 S24 홀딩스가 지난번 고점
이자 481선, 요 481선 전고점을 일단 저항을 받으면서 윗골이 길게 달았는데 저 자리를 돌파하는지 같이 후발주로서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바이든이 경제팀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문가를 대거 투입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점심시간에 나왔었는데 한네트 좀 올랐죠. 한네트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급등했다가 빠졌는데 슬금슬금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슬금슬금 올라오는 형태가 됐는데 지금 이 사상 최고가 이 윗골이 긴 두 자리에 매물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 매물이 많은데 그 매물을 어떻게 소화할 건지를 봐야 되겠고 거기서 추격 매수하면 좀 리스크가 클 것 같은데 이 사상 최고가 이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기술 투자는 지금 3거래일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거래일 조정 나오고 이 앞에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 또 이 장대 양봉의 시가 부근 근접을 했죠. 이 부근에서 거기가 이제 1차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뭐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바닥을 만들고 돌리는지 계속 봐야 되겠고요. 대형주 중 대장이었던 삼성 SDI가 오늘 3.9%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번 주봉 강한 상승 이후에 완만한 조정,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했었는데 돌파가 나왔고 많이 올라서 이제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이 곧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조정이 시작된 거고요. 조정 5일선까지 빠졌는데 시장은 올라가는데 빠졌죠. 조정이 시작됐고 조정이 내일 5일선 이탈하면 11선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데 이 앞에 사상 최고가 자리에서 갭을 만들면서 돌파를 해서 거기서는 일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데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흘러내릴지는 확인해야 되겠고요. 대장주 삼성 SDI 조정이 얼만큼 나왔다가 다시 돌리는지 계속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2차전지 역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대장 새롭게 대형주 대장 기아차인 것 같아요. 강하게 올리고 조정 또 강하게 올리고 조정 거쳤는데 61선에서 또 올리고 코스피 흔들릴 때 안 빠지고 11선도 안 깨고 또 강하게 들어 올렸죠. 현대차는 지금 아직 고점 갱신 못하고 있는데 기아차만 들어 올리면서 고점 돌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를 조정시마다 접근하는 전략, 대형주에서는 기아차 월봉 장기 하락 이후에 돌파가 나왔고요. 계단식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조정 이런 조정 거칠 때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마트 실적 서프라이즈로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얘도 추세 전환 강하게 세우고 지금 박스권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돌파를 시작하는 형태 계단식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 은행주도 내년 실적 기대감 그리고 저평가 메리트 화이자 백신 발표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저평가되어 있는 은행주 지금 이렇게 강하게 들러 올렸죠. 그래서 이런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하는 흐름 롯데케미칼의 흐름을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 요 바닥에서 한번 들어올리고 조정 들어올리고 조정 들어올리고 조정 들어올렸죠. 이런 조정이 나오면서 계단식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KB금융을 비롯해서 은행주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교촌 FMB 상장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지난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금 4일째 일제히 조정이 대부분 조정이 세게 나왔고요. 내일 교촌 FMB와 함께 같이 상승하는지 단타 기회가 나올 수가 있겠고 디딤이 교촌 FMB 상장 때문에 이슈가 되면서 상한가 돌파 상한가 나오고 3일선 아랫꼬리 오늘도 5일선 살짝 위에서 아랫꼬리 이쁘게 급등 이후 파동이 이쁘게 만들어지면서 한 번 정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인데 내일 교촌과 함께 상승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위드텍 급등 이후에 4일 조정에 오늘 도치 나왔고요.
센코도 4일 조정인데 얘가 더 세게 오르고 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봉으로 떨어졌긴 했는데 어제 아랫골이 달았고 내일 다시 터닝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일단 오일선은 이탈한 상태. 그리고 뭐 박셀바이오 엄청난 시세 분출 이후에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 오늘 11선 언저리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피플바이오 상장하고 상승, 조정, 상승하고 지금 이 돌파 양봉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4일 조정. 외봉으로 일단 떨어진 상태. 위에서 거래가 많이 터져서 매물이 많아서 연속 4음봉. 단기적으로 88,000원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의 4만원까지 45,000원까지 지금 4만원이 빠졌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지 내일 교청과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12월까지는 일단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요거 봐야 되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 12월 1일에 아스트라제네카인지 아무튼 백신 출시 시사 뉴스도 있었는데요. 영국 BBC 방송에서 12월 1일 백신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화이자 백신 임상 결과를 보고한 뒤 백신이 승인되면 12월 1일부터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12월 백신 준비된다. 연내 올해 백신 접종 시작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관련주들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의주시 해야 되겠고,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쪽에서만 매매했으면 굉장히 수익 내기가 좋았죠. 그래서 빠지고 있는 종목에 자꾸 물타기 하거나 빠지고 있는 종목 너무 잡고 있으면 안 되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는 오늘 좀 반짝 상승하다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끝났습니다. 내일은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조정 움직임 확인을 하고 접근해야 되겠고요. 아주아이비 투자도 오늘 반짝 상승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가 좀 약했고, 크래프톤 IPO 관련주, 그래서 카뱅, 크래프톤 상장 관련해서 예스24, 아주아이비 투자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 봐야 되겠고, 바이든 정책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추세가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올라서 쉬는 거니까 조정 후 지지를 확인하면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